안녕하세요. 탈달로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의 해고, 그 중에서도 해고당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부당해고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통상 근로자 채용이 결정되면 근로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와 근로에 대한 제반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에서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해고 예고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부당해고라 함은 납득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법에서 규정하는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하는 해고를 말하는데요. 해고하는 사람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근로자에게 있어 해고는 생계를 꾸려오던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밀려나 실업자가 되면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근로자 보호에 역점을 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해고할 것과 해고 과정에서도 엄격한 해고 절차를 지켜 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있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해고 사유는 정당해야 하고 해고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적절할 것과 해고 절차 또한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만약 그런 것들의 결함이 있다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어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는 징계해고, 통상해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있는데요. 징계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징계 사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해고를 말하며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이유가 원인이 되어 해고되는 것으로 근로자 개인의 질병, 근무 실적 부진 등 근로자 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해고를 말합니다. 사업을 폐업한 경우의 해고도 통상해고에 포함됩니다. 다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고 그런 경우엔 해고가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일지라도 이유는 정당해야 하며 정당하지 못하다면 부당해고 금지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처지일지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만 한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남녀의 성을 이유로 선정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고되었던 근로자가 원한다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 제한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로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 산전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고 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지 않은 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해고 예고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하겠다는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고 예고에 관한 의무를 위반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고 예고 제도에 예외로 하는 규정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천재, 사변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할 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엔 예외를 인정하여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를 할 때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게 되는데 해고하겠다고 예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상 예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의 법적 효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기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한 권리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모든 조사와 신문이 끝나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서면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또다시 재심 신청이 기각된다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심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구제명령 신청과 병행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신청을 인용하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이 되고 해고로 다투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했던 임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신청할 때 금전 보상명령 신청을 함께 할 수 있고 신청 시는 물론 사건 심리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러 사유로 원직에 복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면 신청으로 원직 복직 명령 대신 금전 보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위로금 등 금품 지급을 사용자에게 명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명령 이행 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이행강제금 부과는 구제명령을 이행시키기 위한 제재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된 구제명령, 재심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구제명령의 불이행, 재심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자체적 고발이 있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부당해고 되었을 때 회사 규정에 따른 나의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잘못이 해고까지 해야 되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해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또 회사 규정에 변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변명할 기회는 충분히 부여받았는지와 해고를 함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봄과 동시에 부당해고라는 다툼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중요한 자료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다툼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고와 관련한 부당해고의 여러 면면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며 공생한다는 인식이 상호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고 근로자는 회사 발전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생하는 관계임을 깊이 인식하여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만약 갈등이 생겼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건강하고 바람직한 노사 관계가 항상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달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